우리를 구제해 주실 구세주 심우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는 열심히 강의를 들을 준비가 됐는데 어떤 내용 준비해 주신 거죠? 뭐 주식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바라는 거 단순하죠? 뭘까요? 돈 벌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앞으로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좀 빨간 나라로 빨간 나라.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번 시켜드리려고 제가 한번. 살고 싶어요. 계좌가 완전 땅속 지하로 파고 들어서 시퍼네. 아, 어떡하면 좋아, 진짜. 아무튼 근데 저희가 진짜 죄송한 소리인데 뭐 어떤 경력이라든지 뭐 기록했던 뭐 정말 놀라운 그런 수익률 같은 거 좀 숫자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자랑을 해볼게요. 제가 한 18년 정도 그 자산운용사에서 한 4천억 정도 그 펀드를 운영한 펀드 매니저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CFA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이 CFA라는 자격증은 처음 들어볼지 모르겠지만은 이 전 세계 그 금융업계에서는 최고 권위의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 17만 명, 한국에서는 한 1,200명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다. 그래 이제 올해 투자한 수익률을 좀 말씀드리면은 올해요? 그렇죠. 올해 SBS를 투자해가지고 한 3배 정도. 3배요? 네. 그다음에 이제 SBS를 한 300%, 그다음에 이제 코롱인더랑 효성TNC랑 200% 정도 수익률을 올렸는데 뭐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뭐 계속 강의를 드리겠지만은 왜 샀냐 그거를 간단하게 투자 아이디어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월 달 내지 3월 달에 그때 SBS 시가총액이 4천억이었습니다. 우리 SBS는 어떤 회사예요? 방송국. 그렇죠. 방송국. 그러니까 어디서 돈을 벌까요? 방송국. 광고. 그죠. 방송 지상파 영업을 통해서 광고 수입을 얻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숨겨졌던 가치가 뭐였냐면은 스튜디오 S라고 SBS의 드라마 제작 사업을 분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시가총액에는 이 스튜디오 S의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지금 뭐 지리산으로 유명했던 A스토리의 시가총액이 4천억이었어요. 근데 SBS 방송국의 시가총액이 4천억이었어요. 이 드라마 제작부는 우리나라 3위라고 보시면 돼요. 스튜디오 드래곤, JTBC 스튜디오, 그다음에 스튜디오 S. 제로는 말이 안 된다. 최소한 중소형 제작사만큼의 가치는 필요하다. 4천억인데 4천억이 더 더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최소한 2배나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앞으로도 할 수 있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박수 한번 진짜야. 아니. 접근의 방법이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느낌이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무조건 믿고 따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릴 말씀은 딱 하나죠. 돈을 버는 건데 어떻게 돈을 버냐? 우리가 주식 투자라면서 손실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된다? 손실은 최소화, 이익은 극대화. 그런 확률을 높여가면 내 계좌 수익률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게임을 해야 된다? 승률을 높이는 게임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선생님이면은 이제 학생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니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주식 투자를 왜 할까요? 재테크. 그렇죠. 빌딩 짓고 싶습니다. 되게 꿈이 크시네. 아니 뭐 저도 그런 꿈이 있는데 저는 사실 방송인의 그 정년이 길지가 않아서 주식을 꼭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배우질 못하고 덤비니 제대로 배워서 오래 하고 오래도록 큰 돈이건 작은 돈이건 계속 수익을 유지시키고 싶어요. 자, 아무래도 뭐 우리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직장인도 50 이후면 사실 은퇴를 고려해야 되고 50년 동안 우리는 소득을 올려야 되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돈이 일을 하게 하라. 돈이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또 대체 수단이 있겠죠. 그 뭐가 있을까요? 투자 수단에. 부동산? 또 뭐가 있죠? 주식, 코인. 적금, 채권. 좋네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자산에는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이 있습니다. 무위험 자산은 뭐예요? 그렇죠. 위험이 없어. 그냥 수익률은 낮은데 이익은 낮아. 채권이나 뭐 예금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건 어때요? 지금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간다. 사실 돈 벌긴 힘들고 그러면은 위험 자산에는 뭐가 있냐? 부동산, 주식, 뭐 코인, 가상화폐, 뭐 환율도 있고 원자재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이 다양한 투자 수단 중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자 우리나라 현실에서 사실 뭐가 제일 좋았어요? 부동산, 네. 아파트 최고. 지금도 뭐 모르겠지만, 근데 어때? 너무 비싸. 맞아요. 그죠? 맞아요. 지금 뭐 평균 한 15억 정도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살려면. 근데 연봉 1억 있는 사람이 자기 월급만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네. 죽기 직전에 살걸요? 한 푼도 안 쓰고. 현실적으로 힘들다. 아니, 부동산은 좋은데 너무 비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종잣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차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 좋죠? 올해 엄청난 수익률이 나왔죠? 근데 사실 이게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가치 평가가 참 애매해. 왜 오르고 왜 빠지는지가 물론 나름대로 수급이 있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가치 평가가 좀 애매하고 24시간 돌아가. 그 변동성이 엄청 커.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어. 그렇죠? 이제 그런 단점도 있을 거고 이 환이나 원자재는 거의 신급만 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대안으로 이제 주식을 하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주식은 뭐다? 우리가 아까 부동산 종잣돈 마련을 위해서 소액으로도 우리가 주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뭐가 어떻게 됐어? 오징어 게임 터졌죠. 그렇죠. 오징어 게임 전에 또 DP. 아, DP. DP부터 오징어 게임 하면서 어떻게 됐어? 주가들이. J 컨텐츠부터 해서 드라마 제작사들이 주가가 엄청 날랐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또 뭐 있어요? 좀 옛날 얘기지만은 허니버터 칩이 엄청 팔려서 공장에 안 들어왔어. 그렇죠? 그때 이제 크라운제가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이 투자 아이디어를 좀 쉽게 얻을 수 있다. 예전에 조인성 씨가 제대했을 때 그때 소속사가 사이더스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주가가 좀 오르던데요, 제대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일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죄송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죠? 워렌 버핏. 게이츠. 바뀌었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진 주가가 얼마야? 엄청 올랐죠? 그 다음 뭐 이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다 누구야?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다 자기가 기업을 읽어서 대주주로서 주가가 그만큼 올라서 그렇게 그거 아니면은 부를 늘릴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업 세울 돈은 없어. 다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어떻다? 그런 기업 가치 향유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을 세우지는 못하지만 뭐 작은 돈이나마 우리가 투자를 해서 기업의 이제 그 어떤 발전, 성장에 가치 상승에 우리가 올라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말로는 이게 되게 쉬운 건데 주변에 보면 다 보세요. 우리 다 주식으로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내가 제일 힘든가? 그 왜 다 이렇게 주식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본인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실패를 했는지. 술 먹고 들은 이야기에 다음날 빚을 내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새끼랑 연락이 안 돼요. 저는 지인한테 물어봐서 야 너 어디 투자했어? 보고 따라해요. 그러고서 마이너스. 또 저는 아직은 그냥 ING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하긴 어렵고 수익이 이제 나는 부분은 수익 실현을 하고 있고 손절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손절을 안 했어요. 대표님 같으신 분들이 전문가님,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손절하기 전까지는 마이너스 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저는 PER도 좀 보고 나름대로 그다음에 뉴스도 좀 보고 매일 막 보고 딱 이제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산 종목은 안 올라요. 이거 올해 초부터 올해는 건설이 뭐 부동산 값 오르면은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많이 지을 거고 분양을 해서 매출 오를 것 같은데 계속
안 짓더라, 안 올라가고 조금 깔짝깔짝 하다가 주저앉고 하다가 주저앉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지인 추천을 듣겠죠. 사래. 왜? 근데 여러분 그걸 안 해요. 왜? 좋대. 그건 끝이야? 얼마나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걸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자 샀어요. 올라. 오케이 좋아. 그죠? 10% 올랐어. 10% 땡큐. 팔았어. 2배가. 뭐 어때? 허탈해요. 수익이 쓰리죠. 근데 어찌됐든 먹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빠져. 10% 빠졌어요? 또 전화해. 야 이거 빠지는데 어떻게? 좋아 괜찮아. 그럼 더 살까? 더 사. 내가 비중이 50%에서 몰빵이 됐어. 근데 또 20%, 또 10% 또 빠져.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손실은 늘어나고 어쩔 수 없는 또 장기 투자를 해 또. 난 장기 투자. 그때부터 마음이 또 바뀌어. 살 때는 10% 먹으려고 샀는데 물리니까 이 회사는 좋은 회사야. 장기 투자할 거야. 그러다가 그리고 그 친구가 전화를 잘 안 받기 시작해요. 안 쓰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매수를 하건 매도를 하건 나만의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된다. 나만의 나만의 근거와 기준. 그게 맞든 틀리든.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가요? 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뭐 일단 매수는 다 하죠. 그냥 하면 되니까 종목을 어디서 얻을까? 누구 지인 추천도 있을 거고, 유튜브 방송 전문가 추천도 있을 거고, 또 뭐 있을까?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것도, 또 증권사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볼 수 있는 거죠.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서 뭐를 선택해야 되냐가 문제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케인즈라고 아시나요? 이 케인즈 학파라도 이거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주식시장은 미인 선발대회라 그랬어요. 즉 뭐다? 1등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다? 남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등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가치가 아주 독보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 비교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상대 비교를 해서 그나마 나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 싶어 드린 게 뭐냐면은 그 기준이라는 거는 상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다. 기업들 간에 상대 가치 비교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거를 제가 이제 이따가 이제 PER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오늘 쭉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최종적으로 뭐야? 얼마에 팔아야 돼? 즉 뭐다? 우리가 살 때부터 이 과정이 다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사지만은 어찌어찌해서 나는 이 가격에 팔 거를 다 계산하고 해야 돼. 맞던 틀리던. 그죠? 그 상승 여력이 작으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일단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업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제대로 잘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그 기업이 좋은지 언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정확히 그런 걸 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가 오늘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것만 좀 따라오세요. 네. 네. 기준이라는 건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딴 사람을 비교를 해야 돼. 그죠? 그게 상대 기준인데 첫 번째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한테 기업을 볼 때 주가를 보지 마라. 시가총액을 봐라. 시가총액이라는 거 아세요? 네. 시가총액. 자, 삼성전자 주가는 7만 원이에요. LG화학 주가는 77만 원이에요. 이 주가를 보고 우리 반장님 한번 판단해 보실래요? 어떤 기업이 더 기업 가치가 높고 어떤 게 더 비싸냐? 그런 거 한번 어떨까요? 삼성전자 7만 원, 한 주에 7만 원, LG화학 한 주에 77만 원. 주가만 보면 LG화학이 비싼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우리가 삼성전자는 7만 원짜리 주식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420조짜리 주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뭐다? 이 시가총액을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눈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7만 원이라는 의미가 없어. 420조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업을 접근할 때 항상 주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시가총액을 봐라. 그런 거고요. 자, 보시면은 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20조. 네. LG화학의 시가총액이 55조 돼요. 이 삼성전자의 PR은 15배고 LG화학의 PR은 21배인데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일단 PR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저평가다. 그러니까 요 정도의 인포메이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수조 원? 1000조가 넘어요. 1000조가 넘어요? 근데 현대차는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50조가 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자, 애플의 시가총액이 3000조가 넘습니다. 3000조가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들 합친 시가총액이 2300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의 합이 애플 한 종목보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가총액을 먼저 보라는 거고요. 시가총액을 일단 첫 번째 기준으로 삼는 게 중요하고, 근데 저기 뭐 시가총액 옆에 동그라미 쳐진 게 이제 PER인데, PER이 사실은 주린이들에게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전문 용어인데, 이 정확히 PER을 뭔가요? 이 공식 하나로 오늘의 강의는 끝입니다. 이 공식으로 다 끝나요. 산수만 할 거예요. PER은 단순해요. P는 뭐야? 프라이스, 가격. E는 어닝, 이익, 레이쇼, 비율이에요. P와 E의 비율이에요. 즉 시가총액과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게 중요하겠죠? 즉 뭐다? 이 기업이 한 해 벌어들이는 이익에 이 기업은 몇 배의 가치를 시장에서 지금 받고 있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상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게 바로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기업이 100억을 지금 벌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그럼 이 기업은 어때? 10배. 그렇죠? 10배의 기업 가치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면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인 거예요? 그거를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또 직관적으로 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PR이 10배라는 거는 이 기업이 100억씩 몇 년 있으면 이게 1000억이 될까요? 10년. 그렇죠. 그러니까는 직관적으로 보면은 원금 회수 기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다시 말해서 P와 E의 비율인데 시장 참여자들이 똑같이 이렇게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 해 벌어들이는 이익의 몇 배수의 멀티플이라 그러죠. 가치를 받고 있냐. 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은퇴를 해서 치킨집을 하나 살라 그래. 치킨집 살라 그러는데 이 A 동네와 B 동네 두 개의 치킨집이 있는데 둘 다 올해 1억을 벌 것 같아. 1억 순이익이 나요. 근데 A 동네의 치킨집은 10억에 거래가 돼. 근데 B 동네에 있는 치킨집은 5억에 거래가 돼. 즉 뭐다? A 동네에 있는 치킨집의 PER은 10배에 거래가 되고 B 동네에 있는 치킨집은 5배 거래가 되죠. 왜 이렇게 거래가 될까요?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인정을 하는 거야. 이익은 똑같이 나는데 왜 얘는 더 비싸게 거래가 될까? 입지가 좋다? 입지가 좋다. 뭐 그렇죠. 그럴 수 있고. 올리브유로 튀겼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 A 동네에는 내년도에 한 5천 세대 가구가 입주를 해. 아파트가. 그러면 어떻게 돼? 상권이 더 활발해지죠. 이 치킨집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1억을 벌지만 더 늘겠죠. 내년 후년 보여. 그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보여. 그죠? 늘어날 게 보여.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된다는 건 뭐냐면은 A 치킨집은 엄청 늘 것 같아. 근데 모른다고 쳐요. 근데 B 치킨집은 올해도 1억 벌고 내년에도 1억 벌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내년도 PER 한번 볼게요. B 치킨집은 내년에도 1억을 벌고 5배죠. 똑같이 5배죠. 근데 A 기업은 어떻게 돼? 이익이 2배가 돼. 그럼 내년도에 PER이 5배가 되는 거죠. 즉 뭐다? 왜 이렇게 형성이 되냐? 내년도에 이익이 2배가 나온다는 가정 하에 지금 시장 참여들이 보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나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A 치킨집을 사야 돼? B 치킨집을 사야 돼요? 둘 다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A 치킨집을 사는 사람의 가정은 뭐야? A 치킨집에 숨어있는 가격의 의미는 내년도에 이익이 2배가 된다. 그죠? 나는 내가 더 분석을 해보니까 3배가 될 것 같아. 그럼 PER이 3배가 떨어지는 거지. 그런 사람은 A 치킨집을 살 수 있는 거고. 그죠? B 치킨집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A를 못 믿으니까 눈앞에 있는 것이 시장에서는 이익이 안 늘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또 분석을 해보니까 한 30%늘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더 쌀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PER이라는 건 뭐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상대적인 그 이익의 비율이다. 그러면은 이 고 PER 기업과 저 PER 기업이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키워드는 뭐였어요? 우리가
A 치킨집이 B 치킨집보다 PR 더 많이 받았던 이유는 뭐였다? 뭐 단지가 많이 들어온다. 미래 가치, 미래 가치. PR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뭐야? 성장성이 아. 보여. 성장성이 보이고 또 이게 예측 가능성이 확실해. 그죠? 고 PR의 조건은 뭐다? 성장성. 이 키워드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PR이 낮은 기업은 뭐야? 거꾸로죠. 성장성이 없고. 그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시장에서 지금 PR이 높게 형성되는 업종이나 종목이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는 거. 네이버? 네이버는 뭐야? 독점적인 네이버 카카오 독점적인 플랫폼. 그죠?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것도 미래 성장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PR을 높게 받는 업체들은 뭐다? 키워드는 뭐다? 성장성. 아. 두 가지. 성장성과 이익의 예측 가시성.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R이 낮은 종목이나 업종은 지금 뭐가 있을까요? 건설, 조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철강, 화학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올해 이익을 많이 벌어요. 근데 낮게 받아.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 공통점이 뭐냐면 거꾸로 성장성이 낮거나 이익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즉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경기가 좋아지면 이익을 많이 냈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뭐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어떻다? 이익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낮게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 PR 기업과 저 PR 기업이 있는데 그럼 어쩌라고? 뭘 해야 돼? 뭐 해야 될까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특징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고 PR 기업 같은 거는 성장성을 미리 다 땡겨왔습니다. 무슨 NFT, 메타버스. 나는 한 내년에 10배 정도 이익이 증가할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엄청 뛰었어. 근데 10배가 아니라 5배밖에 안 늘었어. 뭐 어떻게 돼? 주가가 급락을 하겠죠. 그러니까는 급등락이 좀 심하다. 그죠?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 이 저 PR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냥 꾸준하다. 그러니까는 급등도 없겠죠, 일단. 네.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겠죠. 그냥 소소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베스트하게 어떤 기업을 한번 찾아볼까? 어떻게 있을까요? 이 PR이 낮다는 건 뭐야? 성장성이 없는 기업이었는데 성장성이 생기면 어떻게 돼? 지금 저평가인데 성장성이 얹음으로써 보다 PR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주 베스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네. 자, 이게 이제 SKC라는 업체 그 차트인데요. 이 SKC는 뭐 만드는 회사죠?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맞습니다. 맞죠? 맞아요? 네. 선경. 근데 이제 비디오 테이프는 안 하고. 많이 하시네요. 네, 맞아요. 진짜요? 네. 대박. 옛날 사람인 게 이렇게 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SKC도 뭐냐면은 전통적인 화학 업체였어요. 그러니까 어땠어? 그러니까 이익이 뭐 그냥 그러니까 뭐 잘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는데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 못 받아. 왜? 이익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2019년도 말까지 주가가 그냥 박스권이었죠. 근데 이 기업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 2019년도 말에 요즘 그 주식시장의 치트키가 뭐예요? 요것만 붙이면 주가가 올라. NFC. 그죠? 그 전에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소재인 동박업체를 인수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이 업체는 뭐야? 화학업체가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2차 전지 나는 이제 화학업체가 아니야. 나는 2차 전지 소재 업체야. 그러면 난 지금까지 PR을 10배 받았는데 30배, 40배까지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 그때부터 주가가 오르는 거야. 예쁘다. 그러니까 뭐다? 이 PR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그냥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치예요. 높게 받는 기업은 성장성이 높아서 인정을 받고 낮게 받는 기업은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낮게 받는다. 그거는 그냥 이렇다. 우리는 어떤 걸 사야 될까? PR이 낮지만은 지금 저평가를 받지만은 향후에 성장 산업을 붙여버리면 그다음부터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달라진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베스트 케이스가 아닌가. 선생님, 그럼 흔히 말해서 이 종목은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좋다라는 말이 곧 다 정답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 내년도 이익 추정이 늘어나면 저평가죠.
안 늘어나면 안 늘어나면 저평가 아니지. 즉 그걸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가격을 봤는데 이렇게 성장 엔진을 갖다 붙여버리면은 기업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그 PER이 올라가기 전에 어떤 뭐 징조나 뭐 그런 좀 공통적인 흐름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이제 PR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이러면 PR을 높게 자연스럽게. 줄수 있는 거지. 왜? PR을 보다 높게 받으려면 성장과 이익의 예측 가치성. 성장 산업을 인수했어. 이 기업에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PR을 높게 받으려면 성장성이 있어야 된다. 성장과 이익의 예측 가치성. 예측이 가능해요. 그렇게 아마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요. 네. 혹시 삼성전자가 그래도 가장 좀 대중적인 종목이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를 좀 예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올해 초에 급등했잖아요. 자, 삼성전자가 작년 11월부터 한 2달 동안 70% 올랐어. 그거 저도 처음 봤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70% 올라? 왜? 왜 올랐을까요? 전기차, 네? 이 배터리,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네. 반도체 업체죠. 네.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두 가지가 있어. 메모리 반도체와 그 외의 거의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우리 PC에 많이 쓰는 우리가 그 저장 장치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세계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도 아까 뭐였어? 사이클 산업이야. 사이클 산업은 어때? 이게 있어. 좋을 땐 좋고 또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그래서 이 PR을 낮게 받았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했다?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1등 기업이 어디죠? TSMC, 대만의 TSMC. 대만의 TSMC를 따라잡겠다. 나는 비메모리 쪽을 늘릴 거야. 그럼 뭐야? 성장 산업을 이 기존의 사업부는 이 사이클 산업이었는데 나는 이 성장 산업을 더 늘릴 거야. 그래서 주가가 튄 거죠. 밸류에이션이 올라간 거죠. 밸류에이션. 그런 식으로 아마 이해를 아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해도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씩 우리가 또 따라가는 게 우리 스스로가 좀 기특하네요. 뿌듯하고. 대표님이 너무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세요. 예. 근데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쉬운데 대한민국 모든 투자자가 대표님 강의, 선생님 강의를 들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좀 종목 분석이라든지 기업 분석을 좀 스마트하고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뭐 간단하게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했죠? 기준을 재어라. 기준의 첫 번째는 뭐야? 시가총액을 봐라. 두 번째는 뭐야? 남들과 여기 미인 대회야. 남들과 비교를 하려면 뭐야? PR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왜? 그래야지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적정가를 구해야겠죠. 목표가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 과정을 아까 이 공식 하나로 된다 했어요. PR은 뭐야? 시가총액이고 순이익으로 나는 비율이야. 배수예요. 그럼 우리가 산수예요. 산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시가총액을 알고 싶어.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하면 돼? 순이익 곱하기. 그쵸. 양변에 뭘 해라? 순이익을 곱하면 시가총액이 남겠지. 그 식이 어떻게 바뀌어? 자, 시가총액은 순이익 곱하기 PR이야. 그쵸? 즉, 우리가 적정가는 뭐야? 순이익 곱하기 PR 배수를 곱한 거예요. 그럼 이 식에서 다 나오죠. 어떤 기업을 사야 돼? 이 주가의 원리는 딱 두 개야. 순이익과 PR로 결정이 돼. 어떤 기업을 사야 돼? 그렇죠. 순이익이 늘거나 또는 PER 배수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 핵심 뭐다? 성장성. 이런 기업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을 통해서 이게 다죠. 우리가 목표가는 순이익 곱하기 PR인데 어떤 기업을 사야 돼? 순이익이 늘거나 또는 뭐다? PR 멀티플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 성장성 있는. 베스트 케이스는 뭐야? 둘 다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상대적인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이 PER로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순이익을 구해서 곱하면은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목표가가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답니다. 아까 PER 공식에서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죠. 아, 좋습니다. 아, 저거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막 컴퓨터 막 이렇게 여러 대 놔두고 분석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가장 편하게 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는, 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죠. 자,
네이버 증권을 통해서 한 5분 이내에 빠르게 한번 기업 분석을 해볼게요. 아, 5분 안에 저희 같은 초보들도요? 가능해요? 산수기 때문에 3분이면. 아, 진짜요? 아, 좋다. 자, 이 네이버 증권을 들어가셔가지고 종목 검색. 예, 종목 검색에 종목 이름을 치시고요. 예. 근데 쭉 있지만은 종목 분석 하나만 들어갑니다. 종목 분석 하나만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기업을 볼 때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돼? 뭐 하는 이 회사, 회사인지. 그쵸?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매출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 매출이 큰 거를 일단은 이 회사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 기아라는 회사는 우리가 뻔히 알죠. 자동차 만드는 회사니까. 그래서 기업 계획 보시면은 생산 능력이 이 정도 돼. 263만 대래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중요하겠죠. 내수가 40%. 그 다음에 수출이 60%다. 그럼 뭐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어? 수출이 비중이 높다는 건 뭐야? 환율에 민감하다. 어떨 때 좋겠어요? 환율이 절하될 때. 즉 뭐냐면은 1,100원, 1,200이 올라갈 때가 수출이 좋은 거죠. 그죠?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얻고, 그 다음에 매출을 봐야 된다 그랬죠? 기업 계획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나와요. 자, 이 회사의 자동차죠. 자동차인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돼? RV가 60%, SUV가 60%고 승용차가 20%. 이 회사는 뭐야? SUV 판매량이 중요한 회사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는 주주도 봐야 됩니다. 다시 기업 현황으로 오셔가지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기아차의 대주주는 현대차야. 35% 정도 있어.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8%나 있네. 그 다음에 자사주도 한 1%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회사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사결정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PER로 상대가치 비교를 해본다 그랬죠? 네. PER은 뭐야? P 나누기 2야. 뭐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야. 그럼 뭐야? 시가총액이 이 회사는 뭐다? 위에 보시면은 35조예요. 그러니까 기아라는 회사는 35조로 평가를 받고 있어. 뭐 이게 얼마나 날지 한번 볼까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이 손익계산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으로 한번 볼게요. 쭉 보시면은 복잡해 보이는데 두 개만 보시면 돼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 노란색 부분이 2021년도 실적인데 우리는 주식을 하려면 뭐가 중요해? 과거 실적보다 미래 실적이 미래 중요해요. 실적. 근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힘드니까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뭐다?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예상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해보시면 돼요. 이게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과거치도 한번 봐야겠죠. 왜? 영 꽝인 회사가 뭐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매출에 우리가 트렌드를 봐야 돼. 매출 트렌드가 어때? 52조에서 올해 70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내년 후년도 76조, 79조까지 늘어. 그죠? 일단 오케이.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보시면 2017년도에 한 6천원까지 빠졌다가 자, 올해 작년에 2조에서 5조 3천원까지 늘어요. 그리고 앞으로 2년간도 6조 3천원. 오케이. 느는 트렌드다. 그럼 자동차 업황을 한번 볼까요? 이 자동차 업황의 제일 문제는 뭐야? 뭐가 부족해서 지금 차를 못 만든다 그래 맨날 신문기사에서. 사람이 없어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든다. 왜? 이 전체적인 제조업이 공급 병목 현상이 있어요. 그것만 해결이 되면 돼. 그렇죠? 3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기사나 이제 회사에서 멘트를 보시면은 주말에 특근을 한대. 이게 조금씩 해소가 되는 것 같아. 지금 뭐다? 차량용 반도체 문제만 해소가 되면은 기업이 좋아질 수 있다. 그죠? 그럼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되냐? PR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P 나누기 2. 아까 시가총액 얼마? 35조. 그죠? 순이익이 얼마예요? 4조 8천이나 5조라고 칠게요. 그럼 얼마? PR 몇 배? 7배죠. 이걸 해석을 해야 돼. 주식은 뭐다? 미인대에다 남이랑 비교를 해야 돼. 상대평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는 코스피 시장 평균 PR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전체 기업들의 평균 PR, 요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코스피에서 거래되는 기업들의 평균 PR은 10배. 요거를 우리가 비교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동종업체들. 현대차. 그죠? 현대차 말고 이제 무슨 미국의 GM이나 포드 같은 데도 비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단순하게 시장 평균 PR이 제일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10배보다 미치면은 싸네. 그러니까 이게 맞든 틀리든
대략적인 기준을 일단 그렇게 삼고 네, 처음부터 얘기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실패 원인이 뭐야? 기준이 없어. 올라도 얼마에 팔지도 몰라. 그죠? 그게 제일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준을 그렇게 잡는 거죠. 자, 오늘의 강의의 처음이자 끝은 이거 하나입니다. 적정가를 어떻게 구해? 순이익 곱하기 PER 또는 어떤 기업을 사야 돼? 순이익이 올라가거나 PER이 올라가는 기업. 근데 PER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아파트 단지 성장성.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PR이 결합되는 종목은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찾기 힘드니까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말씀 주신 내용들에 부합되는 종목. 종목을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제가 성장성이 높은 게 뭐였어요?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 이런 거가 되겠죠. 근데 특히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아까 차량용 반도체 말씀드렸죠. 차량용 반도체가 10배가 늘어납니다. 지금 내연기관차는 200개밖에 안 써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2,000개가 써요. 되겠죠. 일단은 전기차가 되고 차량용 반도체는 늘어나. 근데 현재 지금 상황이 어때? 재고가 부족하고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공급 못 하는데 해결이 되면 또 늘어나겠죠. 그럼 차량용 반도체 사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가 없어요. 자, 이거는 그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NXP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이 전 세계적으로 한 4-5개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차량용 반도체의 성장을 어떻게 향유를 할 수 있냐? 이 차량용 반도체를 PCB 기판이라는 이 반도체 칩을 이 PCB 기판을 연결시켜주는 그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리드 프레임이라는 게 연결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간접적으로나마 이 차량용 반도체 증가에 또는 이 자동차 전장화의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가 안 팔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40%가 증가를 했고 이익은 무려 100%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그다음 중요한 건 뭐야? 내년에 어떻게 돼? 그죠? 내년 실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이 매출의 성장이 중요한데 올해 설비 투자를 했어요.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설비 투자를 왜 했겠어요? 더 많으려고. 늘어날 것 같으니까 했겠죠. 그죠? 내년에 매출이 한 30% 정도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배웠던 밸류에이션을 보면 올해 걸로 보면 13배 정도 돼요. 13배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10배까지 뚝 떨어져요. 그러면은 시장 평균 PR이 10배인데 성장성 상당히 높아. 물론 뭐 2차 전지 그런 데는 뭐 50배, 60배 받지만은 최소한 10배인데 15배만 줘도 주가 몇 프로 올라. 그만큼 오르는 거죠. 50%가 오를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목표가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종목이 뭔가요? 찾아보세요. 왜냐면 이런 것도 찾아보면서 의외로 또 좋은 종목 발견할 수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개인적인 숙제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린 종목도 있을 거고 그 여러분들이 또 오늘 배웠던 거를 응용해서 뭐 기업을 하나 선정을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모의 투자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 두 종목에는 100만 원 정도만 일단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잘 이해를 했고 어떤 식의 결과가 나왔냐 그런 걸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열심히 숙제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차렷! 신무자 선생님께 경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